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쌀쌀한 게 아니라 추워요. 네. 영하 5도더라고요. 좀 아침에 밖에 나왔는데 네. 날씨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박소연입니다. 늦겨울 반짝 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더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청정하겠고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나 눈이 살짝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이 매섭습니다.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해상으로도 물결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은데요. 서울은 영하 4.6도, 대전은 영하 5.5도, 대구는 영하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4도, 광주는 6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학력평가 성적 유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던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성적표가 민간에 유출이 돼서요,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한 끝에 지난해 11월 이 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고2 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후에 한 암호화 메신저 앱을 통해서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가 됐습니다. 이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 학교, 이름, 성별 등의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한창 멘탈 관리를 해야 될 고3 학생들인데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며 힘든 심경을 토로했고요. 이 학생들 또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성적을 알까 봐, 확인했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강제 성적 공개입니다. 학생들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이 학력평가 시험으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약 2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요. 네. 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과 이 내부 관계자가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이 내가 해킹했다. 네. 예, 그리고 내가 공개했다. 이러니까 수사는 뭐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밝힌 거 보면 자기 해킹 자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내가 같아요. 해킹 실력이 이렇게 이 정도다. 대단하다. 근데 27만 명이 피해를 봤으니 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고 고3 학생이니 야, 이게 참 문제네요, 문제. 예, 이거 철저하게 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하격 장려금입니다.
예,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에 각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내놓은 정책들 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0배 높인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오는 7월 1일부터 셋째 아이상 이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외에도 임신만 해도 축하금을 주는 그런 지자체까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고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걸 소위 현금살포식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금살포식 정책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출산이라는 것이 출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사교육비 등 일생 전반에 걸쳐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회성의 지원금만으로 출산율이 오르겠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후반의 직장인 A씨 같은 경우에는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걱정이다라면서 그동안 이 몇십조를 퍼부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봤으면 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 텐데 1,000만 원을 준다고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직장인 B씨 같은 경우에는 한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돈이 많이 들 때 부모들은 줄줄이 명퇴당하고 그 나이에 이직도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우냐면서 수당만 열심히 퍼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질 방법은 단 하나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아이를 낳겠죠. 네.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을 세상 이렇게 희망이 있으면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잘 살 거니까 그때 되면 낳지 말래로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말이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한 구호대 울린 감사 영상입니다. 이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현장에 수색 구조 활동을 벌였던 대한민국 이 해외 긴급 구호대 1진이 이 튀르키예 국민들의 한국어 감사 영상에 눈시울을 붉혔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이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 1진이 귀환을 위해서 탑승한 비행기 내에서 튀르키예인 10명이 깜짝 감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각자 준비한 한국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구조대가 왔다. 뛰어난 구조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구호대원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다. 또한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또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다. 좋은 날 다시 만나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인들의 감사 현상에 이 대원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영상을 봤는데 보면서 마음이 뭔가 짠해지더라고요. 일진의 바톤을 이어받는 구조대 이진도 현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진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17일 현장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구호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색 구조 인력 중심의 118명 규모였던 일진과는 달리 이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팀의 비중이 높아졌고요. 민간도 함께한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구호대 이진의 현지 파견 기간은 최장 7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호대 이진의 주요 임무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 구호, 긴급복구, 장기 재건복구 등과 관련해서 이 튀르키예 측과 협의를 해서 이 필요한 수요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 의료팀도 현지에서 직접적인 의료 활동이 아니라 이 튀르키예 측의 정확한 의료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는 건강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영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월 21일이에요.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아, 시간이 정말 뭐 쏜살 같고 저는 총알 같더라고요. 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야, 30대 이러니 뭐 50대에 저희는 뭐 예? 나이별로 그 키로수라면서요. 그죠? 네, 둘만이 예. 휴지 같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예. 더 빨리빨리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간다는 거. 네. 둘만이 휴지가 왜 반쯤 지나면 굉장히 빨리 없어지잖아요. 글쎄요. 그죠? 장인 아나운서 건강검진 잘 받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막 건강검진을 맞아, 네, 그렇게까지 받아 뭐, 예. 되진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데 예, 어떠세요? 건강검진. 네. 회사 다닐 때는 거기서 잘 그러니까요. 또박또박 맞았죠. 해줬는데. 방송사에서는 그냥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냥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프리한 다음부터는 제가 제 돈 내고 하거나 아니 국가에서 해주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돈 내고 할 때는 뭐 30만 원 이상이 들니까 정말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30만 원이 뭡니까? 그거 100만 원 넘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더 하면 그렇게 되죠. 국가건강검진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가 건강 검진은 무료지만은 좀 제대로 잘 할까 솔직히 예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의사 선생님들도 건강 검진 자주 받으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우리 가서 선생님들은 못 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받으시겠죠. 어떻게 하세요? 뭐 의사들이라고 해서 뭐 다르진 않고요. 똑같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이제 기간이 되면 이제 국가 검진을 받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의심되거나 하면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하죠. 주로 언제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도 바빠서요. 네. 이제 뭐 연말이 됐을 때 급하게 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너무 몰리니까 맞아요. 아예 연말에 안 하고 이렇게 연초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다른 사람 안 할 때 가면 더 자세히 봐주실 거 아니에요. 두 분 선생님도 건강검진 하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할 거 매년 네.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가가지고 건강검진 하고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종합검진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진료 상태를 좀 확인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김정은 선생님은요? 네, 저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체중 관리라든지 또 복부 그런 지방 이런 거가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 말고 매년 한번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한의학에서도 이런 종합검진이 있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한의원에서는 종합검진을 해서 따로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한방병원급에서 한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시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검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체질 검사라든지 또 경락기능 검사, 양도력 검사라고도 하거든요. 또 맥진 검사라든지 또 체열 검사라든지 또 설진 검사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방에서는 이런 기계를 통해서 검사하시는 것보다는 한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네. 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것까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영상 한번 보죠. 야, 오늘 주제는 건강검진입니다. 요즘 뭐 건강검진 많이들 받으시죠? 무서운 질환 미리미리 찾아내서 아니면 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뭐 요즘 필수죠. 그렇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약간 의구심이 좀 네. 드는 게 제 지인 중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3, 4개월 후에 뭔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만져져서 갔더니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이 정확한 건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뭐 초기 연기나 일기였으면 검진 받고 그 후에 생길 수 있었던. 아니요, 3, 4개월 후에 받았는데 3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진짜 좀 화나는 일인데 그쵸, 이거는 못 뭐 잡아요.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강검진하고 멀쩡했는데 서너 달 후에 네. 유방암 3기? 아 이건 좀 그렇다. 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선생님 한 분 더 모셨어요. 한지민 내과 전문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센터 진료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내과 전문의 한지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종합건강검진 진료 교수도 역임하셨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젊은 분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까 분장실에서 혹시 20대 시절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한이시구나.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건강검진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건강했는데 네. 뭐 3, 4개월 만에 이렇게 암이 중증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보면은 유방암 우리가 3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요, 멍울이 좀 크거나 아니면 림프절에 전이가 되는 경우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암종에 따라서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아니면 림프절에 전이를 잘하는 암들이 있기 때문에 3, 4개월 만에 암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근데 다들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이거 검진 과정에서 뭔가 놓친 거 아닙니까? 보통 요즘에는 장비들이 정말 좋고 다 최신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검진에서 놓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만 뭐 아주 드물게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놓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저희가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이 건강 검진에서 이제 거의 모든 질환들을 이제 잡아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에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은 네. 정말 안타까운 건데 건강 검진으로 많은 분들이 그 병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적극 권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그냥 행사 치르듯이 네. 뭐 이렇게 의례 같이 하긴 하지만 정말 아까 뭐 유방암을 발견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암 발견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거든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이런 거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목숨을 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2011년인데 진짜 제법 됐죠. 네. 그때 이제 회사 건강 검진 하는데 그 건강 검진 가서 위내시경 다 하거든요. 네, 그 저는 위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꼭 위내시경을 하는데 네. 그때 연기암이 발견이 돼서 정말 조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운 좋게 그냥 그 수술로 하고 어디 전이된 데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 검진 적극 권유하거든요. 프리랜서를 일찍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회사에서 건강검진해서. 프리랜서를 하면 내 돈 내고 가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건너뛰게 되잖아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그러면 연기암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건강검진 어떻게 보면 덕분에 근데 빠르게 그 발견. 연기를 발견해준 제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네. 너무 고마워서 그럼요. 아니 그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저는 보니까 0.7cm. 아. 근데 색깔만 조금 변했는데 네. 그게 교과서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세포를 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두 세포 중에 한 세포에서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교과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딱 뗐어 봐. 근데 그게 없는 거였어. 그러면 저는 멀쩡해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1년 후에 또 했는데 다시. 그때 발견되면 좀 한 늦었을 3기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암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슬픈 일이기는 한데 지금같이 연기암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저희가 천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중에 2명에서 5명 정도는 증상이 없이도 암으로 발견이 되고 또 저희가 검진센터에서 하는 거는요. 한 80에서 90% 정도는 조기 위암인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살짝이라도 전이가 됐으면 이게 네, 항암 맞아요. 치료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데 힘들어지죠. 네. 전이 된 게 없는 건 수술한 다음에 그거를 다 검사를 해서 전이 된 데가 없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겠다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암은 또 위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절제하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 위벽이 이제 여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연기나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 층에만 이제 암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가장 안쪽 층과 그 주변만 잘라내도 완치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시경 절제가 이제 어려운 부위에 발생을 했거나 이제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거의 매년, 거의 매년이 아니고 매년 건강검진을 그쵸. 받는데 갈 때마다 겁나요. 긴장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갈 때마다 네. 겁나고 그래서 저는 가는 김에 위하고 대장하고 다 하기 때문에 네. 방송할 때 어느 날 제가 숙작해져서 나올 때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냥 한 이틀을 굶어야 굶은 날, 돼요. 그죠. 이게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서
훌쩍 굶어가지고 제가 그때 말수가 1년에 한 번 적어지고 장애인 아나운서가 말을 많이 하고 행해지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겪게 되면은 건강을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년 챙깁니다. 이경원은 제가 오래 봤지만 그 일 이후에는 훨씬 더 이렇게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예,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5년 지나면 네. 이제 다 완치됐습니다. 완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표창장을 줘요. 잘 견디셨다고. 그러니까 5년 후부터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한때 술을 되는데. 조금 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다시 또. 아니요, 이제 그러다가 건강 검진을 계속 받았더니 네. 위염이 조금 보여요. 이러면 이제 겁나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다시 또 긴장하시고. 네. 자기가 이걸 통해서 건강 염려증이 아니고 건강을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네.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일단 문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혹시 연말연시 보내면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또 오. 마침 딱 그 건강검진을 받는 해여가지고 이거를 빨리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안 누르시네. 네, 안 눌렀어요.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네. 최근 이런 문자 스미싱 공격 중에 66% 이상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보안 전문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12월에 발생한 이 스미싱 공격 중에 상당수가 건강검진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 건강검진 안내서나 통보서를 발송했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그런 식의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건 정말 속기 쉬울 것 같아요. 연말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하라고 자꾸 뭔가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면 어떻게 그걸 의심을 하겠어요.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런 문자 어디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다 하고 건강검진 공단에서 이렇게 오던데 진짜도 오는 거죠? 네. 그리고 하고 나면 또 이렇게 결과 뭐 어쩌고 하면서 오지 않아요? 네, 이제 공단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송을 합니다. 뭐 자멸 검사가 양성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링크를 연결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앞서 윤영미 아나운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국가건강검진이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게 충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회사 다닐 때 다 받으셨죠? 그리고 회사 다닐 때 그거를 뭐 한 의무적이니까. 2년 뭐 이렇게 해서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산재 같은 거 있을 때 그게 또 불이익이 있고 이래요. 오, 직장인들은 꼭 받아야죠. 그렇죠. 네, 정말 회사 복지 차원에서 그건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저희 제가 다녔던 방송사 같은 경우는 뭐 심장이라든가 뭐 좀 뭐 뇌 쪽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제도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그리울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채널 A 아나운서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월, 12월로 막 건강검진이 몰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름 때 병원이 좀 한가할 때 건강검진을 그럴 때 가야 하면 되는데. 보너스로 한두 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돼요. 근데 꼭 다 미루다 늦게 받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프리랜서나 이제 모두 이제 프리랜서가 됐지만 주부, 자영업자 등 이런 분들께서는 국가건강검진을 많이들 의존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정말 믿어도 될지 이대로 괜찮을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이걸로 충분할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건강 검진만으로도 우리들이 이제 흔히 이제 걱정하는 그런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암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싼 돈 주고 건강검진 받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 해드리려고 알아봤더니 뭐 1박 2일 동안 비싸 받아서 엄청 비싸요. 이제 가격대가 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건강검진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뭘 하길래 1박 2일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거도 맞아주고 뭐 방도 굉장히 좋고 좀 쉰다는 의미가 좀 있나 보죠.
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하던데요. 저 이제 전체적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네. 끝내실 때 보통 1박 2일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자, 건강검진은 크게 이제 공단 건강검진과 종합 건강검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공단 건강검진은요,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이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해에, 그리고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해가 이제 대상이고요. 그 해의 대상이 되는 이제 국민들이라면 이제 본인 부담금 없이 혹은 이제 10%의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공단에서 하는 그 일반 건강검진에는 어떤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공단에서 하는 그런 일반 검진에 포함된 검사는요, 뭐 진찰 및 상담, 그리고 신체 계측, 그리고 뭐 흉부 엑스레이라던가 시력, 혈압 측정, 혈액 검사, 그리고 유검사, 구강 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장애 검사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항목 외에 우리가 이제 연령별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24세 이상,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이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또 만 54세와 66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 검사에서는 위 대장 내시경이 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군요. 별도로 돈을 내고 해야 되는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만 40세 이상부터는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가 이제 기본 항목이 되고요. 이제 만 50세 이상부터는 이제 분별 자멸 검사라고 해서 이제 대변 검사가 이제 기본 항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검사가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 대장 내시경 검사가 기본 검사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진짜 기본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네, 이제 사실 의사가 증상이 없는데 어떤 검사를 권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돈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건강검진 이것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냥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이제 30대 남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럼 그렇다고 위암이 발견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몇 명 중에 한 명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제가 그 한 명의 가족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리가 뭐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게 가족분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장기는 조금 일찍 자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리고 증상이 있다. 뭐 배앓이가 있다던가 뭐 기침을 많이 하신다던가 그러면 또 관련 장기를 잘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력도 없고 뭐 이제 다 좋다 증상도 없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국가 검진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추가하시는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복부 초음파를 해보고 뭐 한 2, 3년 후에 복부 초음파에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뭐 갑상선 초음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는 건 어떤가 이 정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나이 되면은 사실 암이 가장 걱정. 맞아요. 되거든요. 예. 워낙 주변에 암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공단에서 제가 듣기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뭐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고 오는 것 같아요. 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일반 검진 외에도요, 이제 국가에서 90% 비용을 지원해주는 이제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 위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이제 6대암 발병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에 따라서 이제 검진 해당 연도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위암 같은 경우는 만 40세 이상의 경우 2년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50세 이상에서 1년마다 이제 분별 자멸 검사를 하고요. 이것이 양성일 때 2차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암은 이제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또 연령에 상관없이 간경화증 같은 것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해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그다음에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만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여성에서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암은 이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이 5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1년마다 저설량 흉부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건강한 분들이나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은 공단 건강검진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게 무료이거나 아니면 10%만 부담한다고 해서 위내시경을 아예 다른 기계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같은 기계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나 정확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나는 괜찮아, 크게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지금 이제 TV를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뭐 자녀분이나 이렇게 20, 30대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2030 세대 이제 건강검진 결과 이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5.5%, 그리고 고중성지방 또 간 기능 수치가 있는 이제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이 젊은 층에도 이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일찍 건강검진을 조기에 이제 받아주시면 이런 질병들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프리랜서 한 다음에 건강 그 공단에서 하는 거 그거에다가 몇 개 추가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방송사에서 할 때는 종합병원 가서 그 검진 센터 그렇죠. 거기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단 검진은 나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정해서 가면 돼요. 네. 근데 거기는 그냥 와서 하시는 분하고 가운이 같아요. 근데 종합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에 돈 비싼 거 내고 하시는 분하고 가운이 달라요? 공단은 가운이 달라요. 그리고 섹터가 달라. 그리고 이거는 검사를 할 때도 여기는 다 시설이 그 안에 다 있어. 근데 이거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죠. 네. 아, 맞다. 그거는 좀 달라요.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건강 그 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그 건강 검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종합 검진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왜 제가 자꾸 웃냐면 이건 돈이 들기 때문에 네, 요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공단 검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료 아니면 10%만 부담하는 요거 안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더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십니다. 근데 이제 종합 건강 검진을 하면은요, 피 검사나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비급여고 다 자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선택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뭐 이런 이동하고 막 이런 거에는 조금 더 좋은 게 있는데, 기계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단 검진은 짝수년도, 홀수년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런 종합 검진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운이 뭐가 뭐 지금 천이 좀 다른가요? 세기도 좀 다르다. 되게 이제 네. 분류를 이제 해놓기 때문에 이제 합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비는 뭐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장비는 같을 차이나요. 수밖에 없어. 병원에 있는 장비 가지고 하니까. 근데 네. 여기는 모아놓은 장비고 여기는 일반 환자들이 하는 장비 그쵸. 가서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이거 이제 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면 사실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어느 정도 들어요? 이게 비용이 사실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간단한 검사만 추가하게 되면 뭐 몇만 원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검사 또 기계 장비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뭘 맞아요.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황제 건강검진도 있어요. 정말 비싼 것도 있어요. 맞아요. 1박 2일 그래요? 코스로. 네, 1박 2일로 이제 모든 검사를 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을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성비가 좋은 거를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들은 가성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가격 대비 효율 좋은 것 네. 어떤 검사인가요? 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들어가 있는 장기가 혹시 어디 부분일까요? 여기 지금. 뭔가 이쪽 아니까 소화하고 네, 금방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항목은 바로 복부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초음파는요, 보면은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사실 이제 뭐 방사선이나 이런 게 많이 쪼여지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는 경우에서 뭐 결절이라던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정도는 추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30대잖아요. 그럼 연령 상관없이
분들이 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개는 사실 증상이 있는 경우가 30대는 많이 받으시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건 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절이라던가 낭종이라던가 이런 걸 추적 관찰해야 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도 사실은 그런 증상이나 그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있죠. 때문에 뭐 매년 해라 이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밑줄 쫙, 복부 초음파. 네, 그리고요. 네, 또 제가 한 가지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검사는 바로 유방 초음파입니다. 이제 유방암이 우리나라 이제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검진에서 이제 유방암 검사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유방 촬영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이 좀 촘촘히 들어있는 치밀 유방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 방사선이 이 부분을 투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검사가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이나 암이 생겨도 이제 유방 촬영만으로는 이 정확하게 다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같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유방 촬영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 유방이라고 한다면 유방 초음파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결절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그 결절의 성상에 따라서 뭐 6개월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를 추천해 주셨는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유독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찾는 뭐 그런 의사가 거 받는 검진만 뭘까?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더 잘 못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검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끔 이제 뭐 CT 뭐 펫CT라든지 복부 CT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추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장년들 특히나 비만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에게 추가로 또 더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검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뭘까요? 그건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이요? 이거 여기 하는 거? 네, 여기 경동맥 초음파요. 그거 아, 이거 얼마 우리 전에 얼마 했던 전에 거. 우리 받았던 거. 네네네. 했어요 저희. 네.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요, 55세 이상부터 뇌졸중의 위험이 10살이 많아질 때마다 2배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3배, 만약에 당뇨를 앓고 계신 경우는 2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1.8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이제 온몸으로 돌릴 때요, 심장에서 피를 딱 짜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동맥에 찌꺼기가 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뇌로 딸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동맥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찌꺼기 정도에 따라서 약을 복용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조금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지혈,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거 있는 분들이 해봐라 이거죠. 네. 저도 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덩어리 이렇게 조그만 게 3개가 발견돼서 1년 넘게 저도 약을 먹은 경험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약 계속 먹어야 되는데. 네네. 경동맥 초음파. 백승환 선생님은 또 어떤 거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여성분들 골다공증 검사 좀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골다공증 검사라고 하면 이제 골밀도 검사나 또 뭐 피 검사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간단하면서 또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하셔도 이제 크게 무방한 이제 검사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전후로 이제 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 있는 경우가 이제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내 뼈 건강을 체크를 하고 더 큰 질환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또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 피 검사할 때도요. 네. 그거 딱 지정된 항목이 있는데 그거 외에 추가 항목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비싼 게 있던데 굳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또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암 검사하는 그런 이제 암 표지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런 항목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증가돼 가지고 사실은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전혀 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그냥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예, 가족력이나 내가 뭔가 찜찜하고 문제가 불안한 게 있어요. 있으면 네. 약간 추가 비용이 들지만 좀 네.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네, 근데 그렇다고 매년 꼭 하시라 이거는 아닙니다. 네. 복부 초음파하고 그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건 비싸요?
다른 뭐 CT나 MRI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사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권할만 하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담배 좀 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요. 저도 근데 저설량 펫CT라는 게 있어요. 펫CT,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예, 건강검진 다음번에 할 때 또 챙겨야 되겠네요. 네, 건강검진 이야기 하니까 뭐 재모 아나운서도 그렇고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건강검진 Q&A 시간인데요. 이미 궁금한 거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건강검진 도대체 언제 가면 좋을까요? 네, 입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저도 미루다가 12월 말 이쯤 가잖아요. 그것도 오후에 갈까 오전에 갈까 하다가 오전에 빨리 하고 오후에 뭐 오전에 일 좀 가야죠. 하려고 오전에 가자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언제 가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면 금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빨리 눈 뜨자마자 이렇게 가려고들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 가면 사람이 좀 없을까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혈액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에 오세요. 그래서 오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시간보다는요 몇 월 달에 가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업진 몇 월 달에 가세요? 저도 한 10월, 이제 11월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는 한 10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리 가는 게 좋죠. 한 10월쯤에는 하고 또 보너스 받으려면 여름에 가기도 하는데. 아니 연말에 대부분 가니까 그럼 연초에 우리가 1, 2, 3월 그쯤에 오후에 가면 가장 사람이 좀 적으려나요? 그럴 수 있겠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건강검진 마감 기간이 다가오는 10월 이후 수검자의 40% 이상이 실제로 한꺼번에 몰린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9월 달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전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검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연초는 특히 또 많이들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가시는 것도 이제 추천드릴 만합니다. 예. 여름쯤에요. 휴가 요렇게 됐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피곤할 때가 많아요. 의사들이 정신이 멀쩡할 때 그때 오전 가시는 게 좋고요. 예? 오전이죠. 오전이 됐든 하여간 이게 지쳐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비수기에 건강검진 비수기에 뭔가 한두 개 종목을 서비스를 해줘요. 네. 그때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 팁이다. 자, 다음 질문 가보죠. 네. 다음 질문은? 자, 두 번째 Q&A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위나 대장 내시경은 워낙 힘들잖아요. 또 대장 내시경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준비하는 요즘 게 많이 간단해졌다고 하는데도 그 옛날에 막 이만큼씩 마셔야 역한 되죠. 것들 네. 마시고 밤새 뭐 화장실 들락거려야 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장 위는 이제 뭐 매년 해도 괜찮은데 대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자주 하는 게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대장내시경은 5년에 한 번 정도로 권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사하고 나서 위염도 보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화생성 위염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약간 이제 위가 점막이 더 많이 안 좋아져서 약간은 위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당연히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는요 사망 원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27.3% 정도는 이제 매년 암 사망률이 27.3%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진행형 위험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5년 생존율이 30% 내외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은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에 무증상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없이 깨끗하고 이러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보통은 그래요. 매년 하는 것보다? 매년 최용 아나운서 매년 하죠. 저는 매년 하죠. 네, 매년 받아요. 매년 위하고 대장하고 매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저 힘드니까 수면 내시경 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네.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장은 네. 저 대장은 대장은? 좀 이거 2년이나 3년에 한 번 하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5년에 한 번 하는 게 아, 맞습니다. 저는 찜찜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용종이 있었다. 용종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용종의 크기가 그 전에 했던 게 크기가 1cm 이상으로 컸던가 아니면 막 10개 이상 많았던가 네. 그리고 용종 같은 경우에 이제 병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형성 용종, 뭐 이런 용종들은 그냥 일반적인 용종이라서 얘가 암으로 되는 용종이 아닌데 선종, 특히 선종 중에서도 뭐 톱니상 용종 이렇게 좀 병리가 안 좋은 용종이 있었다. 그러면 병원에서 3년에 한 번 하세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는 1년에 한 번 하세요 하는 그런 정도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어차피 같이 하잖아요. 네. 근데 위 내시경 그 수면 내시경 값은 또 받고 대장 내시경 값은 또 받아요. 왜 그래요? 아, 네, 그게 이제 다 센터마다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센터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이제 약이 들어가고서 이제 그게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대장내시경은 그래도 한 20-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약이 이제 양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니 그게 제 얘기는 대장 내시경 어차피 같이 하니까 네. 어차피 20-30분 대장가만 걸릴 거 받으면 넣어주고 네. 위까지 같이 하면 되지. 아니 왜? 아, 쪼잔하게 뭘 그거. 아니 위 따로 막 아니 왜 가격차가 커요? 그거 좀 개선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병원으로 전화해보는 걸로. 가격적인 측면은 네.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대장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때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이제 부모님이 대장암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증상이 없어도 10대에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보통 10세 때부터 수천 개의 용종을 이제 유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자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용종이 아무것도 없다면 뭐 가족력도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시경 검사 받을 때 뭐 전날 9시 이후인가 아침에 할 때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용하는 약, 꼭 먹어야 되는 약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6시간 금식은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피 물키는 약입니다.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이런 것들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그거 처방받으신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스피린을 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술을 방금 한 그런 경우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뭐 심장 시술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기서 문의하시면 되고 대부분 고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통 드시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내시경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시라고 하고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복용을 하시면 혈당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은 이제 스킵하시고 오셔라라고 보통은 말씀드리는데 이 또한도 이제 병원마다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한번 해결해 보죠. 보여주세요. 네, 대장 내시경과 CT 검사는 자주 받지 않는 게 좋다. 이 부분인데, 이거 우리 방금 좀 대장 간단하게, 내시경에 얘기했었죠? 대해서는 앞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CT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딱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고형 장기를 굉장히 잘 보는 검사라서 너무 유용한 검사긴 한데 건강 염려증 있으신 분들이 가끔 보면은 1년에도 몇 번씩 CT 찍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오히려 방사선이 더 많이 쬐기 때문에 오히려 몸한테는 더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대장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자주 하면 천공 같은 위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는요, 우리가 이제 대장암 진단과 용종 발견의 이제 정확도가 높고요. 우리가 이제 전암 단계인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이 대장암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몸속으로 이제 관을 넣어서 하는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은 좀 침습적인 검사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아주 드물게 이제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혈액을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시거나 하는 경우나 뭐 고령이신 경우에는 더더욱 좀 주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건강검진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검사표가 오거든요. 맞아. 2, 순간이 3주 있죠. 후쯤에 그게 와요. 아, 그게 떨려요. 이제 무슨 성적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해마다 그 주의, 관찰, 요망 네. 이런 글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수치 같은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네. 예, 약간 그 수치가 높을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진짜 해마다 이게 좀 수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긴장되고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니까요. 어떤 항목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표, 이럴 때 추가검진 필요입니다. 자, 첫 번째, 혈압 수치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고혈압.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한 번 딱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2차 검진 그리고 몇 번 더 검진을 해보셔야지만 이제 이걸 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저런 수치가 나왔다 한다면은 특히 나이가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상, 남자는 4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고 맞아요. 이거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혈압으로 쓰러지면 상당히 좀 위험하신 네.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일단 수축기 혈압이 90, 또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일 때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계를 내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혈압을 방치했을 때는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어지럼증, 이거에다가 좀 더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뇌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콩팥 같은 데 장기 쪽에서도 영양 공급이 제대로 못 되게 됐을 때 장기 부전이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뇌피질까지도 문제가 생기실 경우에는 갑자기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뇌졸중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자세히 해보시고 혈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반면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혈압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면 뭐 저혈압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정상 혈압이 제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상 혈압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정상 혈압은 그럼 어떻게 유지해야 돼? 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평소에 이제 혈압을 좀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게 일단 네. 좋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높은 혈압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복혈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당뇨.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혈당은 이 당뇨병 유무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100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일 확률이 이제 높은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서 또 당뇨 여부를 확인하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혈색소 수치 이상일 경우에는 뭐 좀 많을 것 같은데, 빈혈, 적혈구 과다증, 그리고 백혈병까지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이 혈색소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적혈구 과다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거나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한다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적혈구 과다증이라고 해서 혈색소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흔하게 나오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금 뭐 가다, 조금 빈혈 요런 정도 왔다 갔다가 아니라 아주 수치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백혈병까지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색소 이게 중요하네. 네.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혈색소가 떨어져 있는 빈혈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빈혈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철결핍성 빈혈이라 그래서 병원 가서 빈혈 있다 그러면 철분제 드시거나 또는 그거 주사로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혈이 개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빈혈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비타민 B12가 뭐 감소한다든지 엽산이 부족한다든지 뭐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뭐 용혈이 있다든지 이런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추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벗어났을 때는 염증 그리고 면역력 검사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면역력이나 염증 수치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바로 백혈구 수치입니다. 자, 이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이 체내에 염증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백혈병이나 요독증 같은 증상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수치가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하고 이 수치를 좀 올리는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보겠습니다. AST, ALT 기준치 이상인데 이게 이제 간 수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검사를 좀 해야겠네요. 네, 이 AST, ALT는요, 이 간세포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지표인데요. 우리 이제 간세포가 파괴되면 이 두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의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제 급성 간염 환자나 뭐 또 이제 간과 담독의 질환이 뭐 폐쇄성 황달, 담석 등이 생기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혹시 이전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추가 검진을 통해서 이 다른 질환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단백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신장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신장 기능 네. 의심. 이 요단백 양성이다. 말 그대로 이제 단백질이 요에서 발견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이제 소변으로 단백질이 검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 검진을 통해서 신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젊다 보니까 건강검진 뭐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제 건강을 좀 자신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제가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암에 걸리지 말라는 법은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런 법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너무 건강하죠? 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예. 한의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계 진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타나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색깔, 윤택함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내부 장기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뭐 기계가 있었으면 사실 오장육부를 관찰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망문 문절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망문 문절이요? 예. 망문 문절. 사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망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체에 나타나가는 증상을 의사가 확인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들을 문자는요. 문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들어서 아는 것을 하고 또 물을 문자가 그렇고 들을 문자 같은 경우는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아서 그 상태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진 같은 경우는요. 맥에 대한 진단을 한다든지 맥진이나 복진 같은 것을 해서 촉진을 통해서 환자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망문 문절의 대표적인 진단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눈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손톱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톱 얘기 들어본 네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손톱의 흰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부분이 없으면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옛날에 아니, 지금 조반은 윤 선배 손톱을 봐서는 저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네일을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예전에 보면 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 아닌 거예요. 일단 동의
동의보감을 보면요. 수조전병이다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손톱을 보고 병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톱의 색깔이라든지 모양,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반월이라거든요. 이 반달 모양 상태를 가지고 이 환자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겠죠.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손톱 모양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게. 불그스름한 빛깔인데. 그렇죠. 유림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손톱 매니큐어 칠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예, 흰 부분이 한 5분의 1 정도 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휘었어요, 손톱이. 그래서 점점 더 휘는 것 같아요. 네일을 자꾸 해서 그런 건지. 야. 일단 자신의 손톱 자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조반월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시고요. 손톱 자체의 반월 자체가 한 5분의 1 정도 잘 보이신다라고 하면 건강한 손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한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지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손톱을 한번 눌러보세요. 창밖에 만드신 다음에 색깔이 돌아오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빠르게 만약에 선홍빛이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혈액순환이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돌아오는 게 좋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빈혈이라든지 심혈관계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허할 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색이 바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 없으시죠? 저는 좀 천천히 돌아오는데. 내일은 기분 너무 탓이겠죠? 네. 나는 왠지 이게 하얀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건강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손톱 색깔이 혹시 푸른 색깔을 뜨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푸른색은 아니, 아니에요. 푸른색은 없어요.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근데 간혹 진짜 주변에 보면 손톱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신 오. 분이 있고 입술도 약간 푸른색을 띠면 맞아요. 그거 추울 때 안 그러는데. 좋다고 맞아요. 그죠? 막 춥고 이럴 때 그런 거. 네,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온도가 좀 낮아질 때 좀 푸른 색깔을 보이실 수 있거든요. 유전적인 질환에서는 윌슨병이라고 할 때 이 손톱의 반월 색깔이 푸른 색깔을 보일 수 있고요.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때 푸른 색깔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손톱 부위까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또 손톱 자체가 창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얗게 보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한 빈혈이라든지 혈류량이 감소됐다든지 철분 결핍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피가 부족하면 손톱까지도 창백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기혈이 허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요. 또 스푼형 형태 손톱이라고 해서 손톱 자체가 평평하지 않고 위끝에 위로 올라가듯이 스푼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요? 약간 이렇게 들린 경우.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손톱 들리는 친구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결핍, 특히 이제 철분결핍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편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잘 먹고 있는지 또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줄이 그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세로줄. 예, 세로줄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가로줄 같은 경우는 어떤 손상을 받았다든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약화됐다든지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또 저칼슘혈증이라든지 췌장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 세로로 줄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세로줄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줄무늬 손톱인 경우 전신이 좀 쇠약해지셨다든지 또 영양분이 불균형할 때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식이유황 등의 미네랄이 부족한다든지 영양결핍 또 면역력이 저하돼서 나타날 때요. 이럴 때는 동반되는 증상이 피부 질환이나 건선, 탄모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로줄이 좀 있는데요. 아니 제가 보니까 세로줄이 좀 진짜 이렇게 눈에 딱 보여요. 이게 아마- 뭐 영양이 안 좋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수술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잘 하셨던 먹어야 되는. 아마 위암을 수술하셨던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건강이 손상됐었다가 지금 회복된 데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손톱 끝에 부분이 약간 분홍색 어떤 테두리 같은 걸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또는 심장이라든지 간, 또 신장과 같은 장기의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게 되지만 의사의 저 같은 검진
체크인이라든지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시로 손톱을 컨디션을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매번 이거 내일 하지 말고 가끔은 좀 쉬면서 손톱 보면서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자, 저는 이제 영양이 좀 결핍됐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는데 잘 됐습니다. 지금 김정은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검진을 하시고 나면은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죽을 드시더라도 그냥 보통 평범한 죽보다 이제 제철 재료를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죽을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새우살과 또 매생이를 넣어서 새우 매생이 죽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매생이 하면은 뭐 굴 넣어서 그쵸. 네, 국 떡 많이 끓이시는데,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새우살 간단하게 새우살을 넣고요. 또 굴은 또 호불호가 좀 있기도 하고, 또 손질하기가 새우가 또 굉장히 간단하고, 네, 한번 만들어 두면은 또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우살과 매생이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재료는 새우, 매생이, 또 불린 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간은 이제 국간장, 또 참기름 넣고 이제 달달 볶아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이 새우살. 냉동 새우 써도 괜찮을까요? 네네. 냉동실에 있는 새우살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 불은 지금 살짝 켜둔 네.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살짝 달궈놨어요. 달궈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요. 네. 쌀은 얼마나 불리면 좋을까요? 쌀은 30분 이상 불려주시고요. 뭐 전날 불려놓으신 쌀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참기름을 넣고 볶을 거예요. 아, 이게 참기름 향이구나. 네. 저는 지금 여기 오자마자 이 향 때문에 막 미치겠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미리 끓여놓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튜디오에 이 고소한 향이 또 많이 퍼져 있을 텐데, 네. 자, 이렇게 이제 볶아주세요. 매생이는 좀 나중에 넣을 거라 처음에는 쌀이랑 새우 이렇게 넣고 참기름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쌀 불릴 시간이 없다면 찬밥 넣으면 안 돼요? 아, 찬밥으로 하셔도 되는데 찬밥이랑 또 불린 쌀을 비교를 네. 해보시면은 또 확연히 달라요. 네, 좀 이렇게 점성이 생기면서 훨씬 부드러운 게 또 직접 쌀을 불린 쌀. 네, 불려서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두리에 충분히 기름이 둘러졌으면은 한 6배 정도 물. 생수 넣으면 되죠. 네. 6배 정도. 네. 물을 나중에 넣는구나. 네, 나중에 넣고 미리 간을 하지 마시고요. 물을 넣고 다 끓이신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매생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매생이를 넣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또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네.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또 요 양이 너무 시커멓게 돼가지고 좀 강할 수 있어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아, 됩니다. 근데 매생이는 이렇게 보면 양을 전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엄청 미역국 예전에 처음 끓일 때도 막 이만큼 불듯이 예, 매생이도 20배 이상. 마찬가지예요. 네, 매생이는 이제 미역만큼 이게 부피가 불어나진 않지만 요즘에는 뭐 냉동으로 1년 내내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구매하셔가지고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생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손질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떻게 씻으면 좋을까? 맞아. 물을 좀 듬뿍 좀 물을 담아 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떠내듯이 살살살살. 이물질을 네. 위에 뜨는 이물질을 위에서 따라 버리시고 살살살 이렇게 떠가지고 체에 받쳐서 한 2-3번 정도 헹구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끓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간을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완벽하게 죽이 완성이 되면 드시기 직전에 넣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네. 간은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생이에 약간의 짠맛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해진 양을 간을 맞춰주시면은 좀 너무 짤 수가 있어요. 네.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매생이 새우죽입니다. 네. 선생님, 매생이가 요즘 제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철이죠.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유해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해조류잖아요. 이 특히 매생이 같은 경우는 간 건강과 혈액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술 드신 분들은 이후에 많이 드시잖아요. 또 빈혈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식품이네요. 다만 이제 매생이는 성질이 조금 찬 편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하시거나 속이 좀 냉하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되겠고요. 매생이는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뜨끈하게 한 그릇 먹으면 정말 좋겠네. 너무 부드럽고 매생이하고 맛있는데요? 새우하고 맛있다. 바다가 내 입속에 들어와 있네.
저도 매생이 얼려놓은 거 있거든요. 네. 이렇게 꼭 좀 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한주민 선생님 괜찮죠? 너무 맛있습니다. 어이 맛있다. 여기다 집에 전복 있으면 네. 전복 넣으면 진짜 맛있겠고. 네, 전복도 잘 어울리죠. 야, 저기는 화면에는 새우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그냥 살짝 딸려서 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위에다가 여기 놓으면 들어가 보기는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토핑처럼 위에 얹으셔도 되고요. 아, 그래서 부드러운 와중에 새우살이 딱 씹히거든요. 맞아요. 네. 오, 식감도 너무 좋네요. 근데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맛있게 돼요. 매생이가 굉장히 깊고 또 바다의 그런 풍요로운 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죽을 끓일 때는 뭐 육수로 죽을 끓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매생이는 정말 매생이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런 추가의 육수를 내지 않으셔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납니다. 아, 멸치 육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네. 맛있다. 생수 넣었었는데 이 맛이 나는 네. 거니까 와 맛있습니다. 건강검진 전문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일단은 국가검진이라도 꼭 하시는 게 그게 일단은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검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진을 꼭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국가검진에 약간 추가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 괜찮아요. 네. 아주 크게 돈 많이 들진 않으니까 들긴 들어요. 많이 들진 않으니까 그거 권해드립니다. 네. 건강검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은 쉽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한바탕 추워야 그 다음에 그 끝에 봄이 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는 하지만 오늘까지는 네. 굉장히 춥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